네, 벌써 한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좀 엇갈리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오르고 있지만 코스닥은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형주들 좀 강한 건지 잠시 후에 체크해 보겠고요. 유영화 KB증권 프라임클럽 스쿼드 과장님과 이 시간 꾸려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저희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머니맵 열어보시죠. 오늘 삼성전자가 2%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또 지수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하루 쉬어가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등등의 종목들 상승불이 켜져 있고요. 이오테크닉스는 8% 정도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좀 밀리는 분위기네요. 대체적으로 다 2% 이상 좀 빠지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만 강보합 정도 켜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쪽에서 현대차, 기아, 특히 현대모비스가 10% 넘게 급등하고 있다는 게 눈에 띕니다. 또 섹터로 봤을 때는 조선기자재, 운송 쪽 강해 보이는데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현대글로비스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뉴스 나온 부분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펄어비스가 오늘 4% 넘게 올라가고 전력기기주들이 여전히 좀 상승불을 켜고 있다라는 게 눈에 띄고요. 음식료 쪽에서 삼양식품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리뷰 두 종목만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5월 17일에 말씀해 주셨던 심택입니다. 최고가 기준 상승률은 9% 이상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AI 디바이스, 반도체에 대한 수요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심택은 또 관련한 수혜주로 볼 수 있는데 전략 챙겨가 볼까요? 네, 심택은 이제 SSD 수혜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AI 디바이스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반도체가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기판의 면적도 증가하면서 층수도 증가할 거기 때문에 심택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발생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기술 분쟁으로 인해서 북미 스마트폰 업체 내에서 반도체 패키징 부분에서 이 중국 업체의 공급이 조금은 감소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심택이 아마 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심택은 유일하게 메모리 쪽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고객사로 모두 확보한 기업인데, 한국에서 생산 능력 이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이 심택, 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북미 스마트폰 업체로 이제 MCP, 이렇게 MCP라고 하면은 이제 모바일에 들어가는 이제 그 반도체 칩을 이렇게 햄버거처럼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좀 긍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바일 디램은 이제 북미 고객사향으로 사실상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90%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애플의 온디바이스 AI가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마도 심택이 이 반도체 패키지인 MCP를 공급하면서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홀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좋게 보십니다. 홀딩으로 의견을 주셨고요. 다음으로 카페24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진작에 2차 목표 주가로 주셨던 3만 원을 넘어섰죠. 어제 장에서 38,000원대까지 올라갔었어요. 신고가 영역이었고 오늘은 한 7% 정도 밀리다가 지금 한 6% 정도로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정말 좋은 수익을 안겨줬던 종목인데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단기로는 차익 실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차익 실현의 이유는 저희가 좀 일찍 받고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급격한 수급은 급격하게 또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기관에게 좀 물량을 넘겨주고 나오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는 보내줘야겠죠. 보내줄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저희가 늘 이 시간에 체크해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주간으로 최근에 기관의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 좀 뽑아봤는데요. 사모펀드와 연기금 어디에 주목했을까요? 빙그레가 2위에 있다. 그리고 대상을 공통점으로 담았다. 한성기업 같은 김, 크래미 관련해서 또 음식료 쪽 여전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화장품 관련해서 파마리서치와 삐아가 담겨 있고요. APR도 있네요. 그리고 반도체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부터 먼저 체크해 볼까요? 반도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마 반도체가 좀 빠져 있었을 텐데, 이 가장 큰 형님 삼성전자가 힘을 못 썼기 때문에 반도체 전반의 그러니까 수급이 좀 좋지 않았었는데요.
제가 사실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제 약간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부로 뷰를 좀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를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글로벌 IB들이 레거시 업황 반등에 계속해서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는 점이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를 좀 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디램보다 내년에 낸드 업황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낸드 하면 아직까지는 예, 삼성전자가 그래도 가장 앞선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6월 27일 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아마 더 그 이후로 좀 반도체 쪽으로는 더 쏠림이 예,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의 지금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지금 그 빨간 선 EPS를 보시면 향후 12개월 이후에 삼성전자가 벌어들일 돈이 늘어날 것이냐 줄어들 것이냐인데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당히 신경률적인 반응을 나타냈죠. HBM 못 들어간다. 거기에 이제 주목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밸류에이션이면 HBM을 못 들어가도 레거시만 반등을 해도 이 밸류에이션은 너무 낮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6월 쟀고 6월에는 이제 HBM3에 대한 퀄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부정적이라고 하더라도 하방은 이제는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상당히 좀 제한적인 상황 아닌가. 그러면 하방보다는 상방의 리스크를 좀 보고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밸류체인 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들을 기관 쪽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로 2% 올라가듯이 이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긍정적으로 우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밸류체인단들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화장품과 음식료는 여전히 좀 장바구니에 담겨 있네요. 네, 저는 일단 화장품은 뭐 계속 좀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앞서 제가 삼성전자가 좀 긍정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하나 유의할 점은 삼성전자가 간다? 그러면 수급에 왜냐하면 왜냐하면 삼성전자 다 비워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채우려면 최근에 좋았던 화장품, 뭐 전력기기, 그다음에 음식료 이런 거 조금 차익 실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네.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완전한 V자 랠리를 반등을 펼치지 않는 한은 뭐 계속해서 쏠림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저는 화장품, 음식료 여전히 좀 좋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이렇게 수급 쏠림이 있을 때 또 약간은 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화장품은 최근에 어제도 크게 랠리를 펼쳤고 네. 오늘도 이제 윗골이 좀 달긴 했는데 일단 추가적인 레벨업의 이유는 첫 번째로는 수출 데이터가 워낙 잘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이거 굉장히 큰 모멘텀이라고 보는데 아마존에서 한국 화장품 판매업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K 컨퍼런스를 개최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우리 쪽에 들어와서 상품 좀 팔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화장품사들이 지금 키마켓 같은 경우는 미국과 일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보다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일본 모두 오프라인 시장이 80%예요. 20%가 온라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의 지금 화장품의 MS 차지하는 게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나머지 98%도 엄청난 그 업사이드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좀 화장품은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음식료인데 음식료는 이번 1분기 실적 나오고 나서 지금 랠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음식료는 제가 작년 1분기 때 화장품을 마주했던 느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뭐 상승의 초입이라고 보고 있고 첫 번째로는 환율이 약세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수출주에 유리한 상황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화장품도 사실 굉장히 눌려 있었기 때문에 밸류가 굉장히 쌌거든요. 근데 지금 음식료도 사실 우리가 음식료를 성장주로 보지 않았거든요. 방어주적 성격이었기 때문에 PBR 0.4, 0.3 막 이랬어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밸류가 낮았기 때문에 올라가도 밸류에 부담이 없다. 그게 이제 두 번째 같은 좀 비슷한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도 좀 비슷한데 화장품도 지금 아마존이나 뭐 이런 실리콘투 같은 유통망을 통해 가지고 이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음식료 같은 경우도 코스트코, 월마트 쪽으로 입점이 많이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이 유통망이 굉장히 좀 유리한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트렌드적인 것도 고물가 고금리에서의 어떤 가성비 소비 여기에도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 그래서 좀 음식료도
제2의 화장품 섹터로 좀 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2의 화장품 섹터처럼 음식료 그리고 화장품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한편으로는 차익 실현 물량도 좀 주의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풀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ETF입니다. 타이거 글로벌 온디바이스 AI 화면 꽉 찼어요. 온디바이스 AI 시대 개막하는데 관련해서 ETF를 저희 시간에 다루는 거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 온디바이스 AI 슈퍼 사이클에 맞춰서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특별히 또 종목이 아니라 ETF 가져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그 미국 주식 쪽에서 저는 퀄컴, ARM, 그다음에 뭐 IP 회사들 그리고 애플 요걸 한꺼번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이 ETF이기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연평균 한 59%의 성장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올해 6월 지금 뭐 애플도 발표했고 6월 18일 날은 이제 퀄컴 프로세서 단 노트북이 또 나올 건데 결국에는 저는 6월이 이 온디바이스의 어떤 개화의 완전 초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 글로벌 이 하반기에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6월에 WWDC 끝나면은 뭐 모멘텀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6월 18일만 하더라도 퀄컴 AI 프로세서 단 PC가 이제 출연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사실은 이 스마트폰 계속해서 아마 이제 뭐 애플도 그렇지만 갤럭시, 중국 다 스마트폰 낼 때마다 우리 AI 계속 홍보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반기에도 여러 가지 이벤트 있는 만큼 아직도 재료가 풍성하다라는 측면에서 볼만한 섹터이고 또 ETF다 소개를 해주셨어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 보겠습니다. 하드웨어와 또 소프트웨어 나눠볼 수 있을 텐데 이 솔루션 쪽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은 우리가 다 GPU에 집중을 하고 있고 뭐 반도체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상 이제 향후로 갈수록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쪽으로 훨씬 더 큰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이 GPU를 한 80% 마진율 주고 지금 칩을 사가지고 투자하고 있잖아요. 네. 그들이 이 칩 사가지고 투자하는 이유는 나는 그거보다 나중에 그거 가지고 더 벌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 서비스와 소프트웨어를 결국에는 이 지원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서비스로 돈을 버는 이 디바이스는 결국에 스마트폰, PC일 것이다 라고 본다면 결국에 우리는 온디바이스 AI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어떤 기업을 투자해야 되는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우실 거고 네. 해외 주식에도 약간은 낯서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온디바이스 AI의 전반적인 NPU 그리고 IP 디바이스 단에 투자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ETF라서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사실 종목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국내 주식도 그렇고 앞서 보신 미국 주식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좀 담아서 볼 수 있는 게 ETF의 또 매력인데 그 부분 체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이 좀 궁금한 게요. 아무래도 안에 속해 있는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주가가 이미 좀 많이 올라온 게 아닌가 싶은데 어느 정도로 보세요? 네, 일단 저는 뭐 목표가는 14,00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9,2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ETF 확인해봤습니다. 타이거 글로벌 온디바이스 AI 목표 주가는 14,000원, 손절가는 9,2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음식료로 넘어가 볼게요. 대상입니다. 이제 음식료들이 내수주에서 수출주로 그리고 방어주에서 성장주로 많이 변모를 하고 있는데요. 나도 수출주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대상하면 또 종갓집 김치를 생각할 네.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요. 네, 일단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방어주정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하기 때문에 저평가입니다. 일단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제2의 화장품 섹터 작년에 이제 모습을 보이는 어떤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신호탄은 삼양식품이었죠. 네. 야, 장난 아니네 하면서 다 지금 이렇게 다른 쪽으로도 관심이 이렇게 조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라면만 과거에는 라면이나 빙그레 정도를 이제 수출주로 좀 인식을 했었는데 이번 1분기 이후에 음식료 다시 다 봐야 된다라고 지금 기조가 바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미국향으로 음식료가 잘 나가는 카테고리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라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보시면 김치나 고추장 같은 것들 장류 같은 것들이 지금 그 수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어떤 고유의 그 특유의 그런
그 향신료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입맛에 좀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래서 최근에 기관이 가장 좀 주목을 하는 쪽은 대상입니다. 식품 사업은 이제 청정원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종가 가지고 있고 장류나 조미료 같은 거 팔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 입맛에 이제 길들여져 가고 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1분기에 사실 그 영업이익단이 YOY로 한 91%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실적 성장 굉장히 좀 뚜렷한 종목 중에 하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음식료들이 사실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잘 돌다 보니까 또 고점인 종목도 너무 많아서 어떤 거 사야 되나 고민인데 대상은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측면 확인해 봤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 넘어가 볼 텐데 저희 김치 얘기 아까도 잠깐 드렸지만 김치가 결국에는 수출주로 변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 23년도 김치 수출액이 YOY로 한 10% 증가를 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종가 점유율이 한 53%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5년 사이에 상당한 큰 성장을 했고요. 국내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미국 현지에다가 대규모 김치 공장을 일단 완공을 했고요. 중요한 것은 23년에 미국 그 김치 수출액이 일본을 뛰어넘었어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김치가 먹히고 있다. 이 부분이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폴란드 쪽에 김치 공장 완공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2,000톤에서 3,000톤까지 늘리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매출에도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전반적인 김치를 제외하고도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이게 PBR 밴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0.6배, 그러니까 한 0.5배, 4배 뭐 이랬었는데 네.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도. 여전히 한 배가 네. 안 되는 수준이기 그렇네요.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없다. 그게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네, 아직까지 업사이드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목표 주가 제시 부탁드릴게요. 네,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상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 35,000원, 손절가는 23,000원으로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유영아 과장님과 한 주 마지막 거래일 또 함께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